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 차시 4차시죠. 4차시는 캐드의 저장 방식과 그다음에 기능 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차시 때 아마 저장을 좀 낮은 버전으로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곳에서 캐드를 열 때 높은 버전으로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 혹시나 그곳에서 낮은 버전의 캐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높은 버전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저장을 할 때는 낮은 버전으로 저장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조금씩 낱낱이 파헤쳐 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 정도에 대한 내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교과서가 너무 이제 간략하게 저장만 딱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파생된 내용들이 좀 없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 갖고는 조금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들을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분 내외로 찍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좀 많이 이렇게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 갖고는 1시간 이상 되니까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좀 말이 제가 좀 많은 편인데 사설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줄이고 교과서 위주와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적어서 여러분께 안내를 일단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드를 한번 켜 보도록 하겠고요. 캐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저도 이 컴퓨터가 이제 새로 산 컴퓨터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때마다 저장을 하거나 뭘 하나하나 할 때마다 살짝 '이거 갑자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는 부분들이 좀 생겨나요. 그래서 설명을 하다가도 지금 영상도 한 3-4번 정도 이렇게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저장을 할 때에도 쪼금 약간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같은 경우에도 인제 어 보게 되면은 저장을 했었을 때 파일이 이제 생성되는 명칭들이 갑자기 다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다 설정을 조금 해 놨고요. 여러분들 집에서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보이게끔 하는 방법도 빨리 설명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인제 저장해서 여러분들 설정하는 거는 제가 OP라고 말씀을 해 드렸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여기 그리드가 여러분들 화면에 그려져 있다면은 F7 키로 그리드를 끄시면 되겠습니다. 눈이 좀 아프니까 눈이 아프지 않게 그리드는 일단 끄고 작업을 할게요. F7을 눌러서 그리드는 꺼 주시고요. 네, 옵션으로 한번 들어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아마 배운 내용이긴 한데 네. 여기에서 열기 및 저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네. 저장을 할 때 파일 형식을 어떻게 저장할 거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0 버전으로 저장하시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어디서든지 아마 다 열릴 거예요. 뭐 요새는 2018 버전 이상급 다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 학교도 불과 작년에도 2011을 사용했고 또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도 많이 2011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요 새 컴퓨터 말고 기존 컴퓨터에 2011이 아직도 깔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보다 좀 낮은 버전으로 저장하시는 게 좀 좋고요. 이걸 여기서 설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장할 때 여러분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여기 커다랗게 써져 있는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A를 누르시면 네, 저장이라고 뜹니다. 네, 그 밑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고요. 요거 두 개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저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위에다가 덮어 씌우는 거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기존에 내가 저장했던 거 놔두고 다시 새롭게 파일을 만드는 거를 말을 합니다. 네. 단축키는 컨트롤 S예요. 어느 프로그램이든 저장은 컨트롤 S, 새 이름으로 저장은 컨트롤 시프트 S 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느 프로그램이든 간에 컨트롤 C는 복사, 컨트롤 X는 잘라내기, 컨트롤 V는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한글이든 엑셀이든 다 그렇게 되게 되는데 요거는 컨트롤 X,
컨트롤 C, 컨트롤 X, 컨트롤 V는 CAD에서만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은 컨트롤 C, 컨트롤 X 같은 경우에는 CAD에서는 복사나 이동 이런 것들이 기준점을 잡아서 이동해서 정확하게 딱 위치에다가 놔둬야 됩니다. 그런데 컨트롤 C, 컨트롤 X를 하게 되면은 기준점이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 이제 없게 되면은 한 번 더 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놔둬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동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컨트롤 C, 컨트롤 X, 컨트롤 V는 CAD에서는 하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나중에 뭐 숙달 되시다가 다른 CAD 파일을 지금 다른 작업하고 있는 CAD 파일을 내 지금 화면에 CAD 파일로 가지고 올 때, 뭐 이럴 때는 좀 쓰긴 합니다만, 어쨌든 요거는 일단은 쓰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일단 컨트롤 S가 저장, 컨트롤 Shift S가 새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을 하나 제가 저장을 할 건데, 대충 이렇게 한 번만 그린 다음에 A의 저장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컨트롤 S를 누르게 되면 지금 처음 저장하는 거니까 파일명을 정해주세요 라고 뜨게 됩니다. 이거는 바탕에다가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하나 저장을 할게요. 저장할 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일 유형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까 옵션에서 정한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혹시 옵션에서 정할 때 높게 정해놨다면은 저장할 때 낮춰서 매번 낮춰서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거를 눌러서 바꾸는 것보다는 옵션에서 한번 정해놓으면 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2018밖에 사용하지 않아. 또는 우리 집에 2018, 학교에도 2018이야. 그래서 2018로 계속 저장을 할 수도 있겠고요. 하시다가 다른 사람이 좀 낮춰서 좀 보내달라고 해. 라고 하게 되면은 한 번만 버전을 바꿀 때는 여기서 바꿔도 되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거를 아이고, 네, 이거를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연습이라고 해서 저장할 텐데 파일 명칭이 뒤에 붙는 확장자 명이 바로 DWG입니다. CAD 파일은 여러분들 DWG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CAD 파일은 DWG다라고 확장자명은 DWG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DWG로 저장이 되었죠. 그렇죠? 네. 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면은 바로 요 아이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네. 근데 제가 한 번 더 이제 작업을 하고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를 더 그리고 자, 지금 이제 라인을 그리려고 했는데 안 됐죠. 바로 이 이유는 우리가 한글로 파일명을 정했잖아요. 그쵸? 지금 제가 그래서 이 캐드 안에서 한영을 눌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 치면 한글입니다. 이거 분명히 한글이에요. 라인 아니에요. 그래서 쳤었을 때 알 수 없는 명령어라고 뜹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명령어라고 떠요. 당황하지 마시고 한영키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L. 네. 지금 제가 대문자니까 이렇게 보이지 만약에 소문자였으면 똑같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하실 때 내가 만약에 한영키를 눌렀다면은 용어가 안 먹으니까 꼭 영문으로 놔두고 작업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라인을 치고 하나를 더 그렸습니다. 이러고 다시 한번 덮어 씌워 볼게요. 파일, 새 이름으로 저장하지 않고 다시 한번 더 그 파일에다가 덮어 씌웠습니다. 즉, 컨트롤 S를 두 번 누른 거죠. 한 작업을 할 때 두 번 누르게 되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요. 바로 이렇게 BAK라고 하는 파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는 DWG, 지금 제가 열고 있는 파일이고요. 얘는
백 파일이라고 해서 BAK 파일이 생겨나게 돼요. 이게 제가 윈도우 10에서 지금 보니까 한글 문서로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 파일 가지고 혼동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보기에서 파일 확장자명 있죠? 파일 확장자명 체크해 놓고 구분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아예 요거를, 요게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한글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한글 문양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렇게 한글 문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한글 문서로. 어, 당황했어요. 이거 왜 이러지? 당황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글 문서랑 좀 많이 혼동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예 안 쓰는 프로그램으로 열리게끔 해놓고, 네, 워드패드는 제가 아예 안 쓰니까 워드패드 열리게 해놓고 좀 백파일과 구분 짓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원래 한글 문서나 워드패드 문서는 아니고 캐드 파일이에요. 네, 캐드 파일인데 이 확장자명 BAK라는 확장자명을 이 지금 컴퓨터가 인식을 하지를 못해서, 네, 한글 문서인가? 라고 본인이 이제 판단해갖고 한글 문서로 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 예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뭐 DWG 파일로 본인이 인식을 이제 해놓고 캐드 이렇게 파일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었는데, 여기 지금 그 아이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무런 프로그램 파일로 이제 구분 짓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이 BAK라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방금 저장한, 맨 처음에 저장하고 두 번째에 저장했잖아요. 예, 두 번째 저장한 게 DWG 파일로 덮어 씌워진 거고, BAK 파일은 방금 전 단계에 저장된 거가 바로 BAK 파일로 남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선을 하나를 그리고 저장했잖아요. 그죠? 그게 DWG 파일로 되어 있는 거고, 선을 그리기 전 단계가 BAK인 거예요. 하나를 얘가 더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용량, 이렇게 도면을 그릴 때 용량이 좀 많이 넘쳐나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났었거든요. 지금은 솔직히 오류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오류가 좀 많이 나고 막 꺼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 도면 막 몇 시간 그렸는데 꺼지면 좀 이렇게 슬프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아이가 그 전 단계의 파일들을 저장을 해놓게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작업을 하다가 내가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거나, 또는 작업한 내용이 잘못 저장이 됐거나, 뭐 파일이 열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뜰 때에는 이렇게 BAK 파일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름 바꾸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 이름 바꾸기 해주시고요. 연습 1이 있으니까 연습 2라고 해놓고 확장자명을 바꿉니다. 확장자명은 DWG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네, 그러면 파일의 확장자명을 변경하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도 나오게 되는데, 이미 DWG 파일은 제가 캐드 파일이라고 했잖아요. 캐드 깔려져 있으니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DWG 파일을 바꾸게 되면 미리 보기가 이미 나오죠. 네, 아까 선 하나 그리기 전 단계가 저장이 된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열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네, 선 하나 그리기 전 단계가 저장이 되게끔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한 거는, 네, 한번 딱 저장하게 되면은 DWG 파일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거는 캐드 파일이다 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 네, 한 번 저장하고 다시 한 번 더 저장을 하게 되면은 내가 바로 전 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번 저장했다면은 두 번째 아이가 BAK 파일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장한 거가 DWG로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장한 거가 오류가 나게 되면 그 BAK 파일, 스펙 파일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확장자 명을 바꿔서 되살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험 때 문제가 일어나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요. 찾아서 이렇게 살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방금 이제 시험이라는 말이 나와서 더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옵션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파일 맨 앞에 있습니다. 파일에 밑에 보게 되면은 자동 저장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자동 저장 파일 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 저장 파일 위치. 클릭해 보면은 지금 어디에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라고 뜹니다. 네. 요거는 솔직히 지금 건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캐드 깔게 되면은 아마 뭐 내 문서에 app 데이터에 롤컬에 뭐 템플릿 저장이 될 거예요. 예. 만약에 파일이 뭐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 가서도 아까 그 DK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DWG로 확산자명을 바꿔서 살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 지금은 현재 바꾸지는 않겠고요. 실제로 시험을 보실 때는 이거를 이제 바탕명에다가 뭐 폴더 하나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은 C 드라이브에다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여러분들 정하시면 되겠어요. 정하는 방법은 뭐 클릭하면은 그래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폴더 찾아 보기 해갖고는 폴더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주시면 되겠고, 지금은 굳이 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자동 저장 같은 경우에는 설정하지 않게 되면 10분마다 저장을 하게끔 되겠고요. 내가 설정을 하게 되면은 설정한 시간대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설정은 열기 및 저장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동 저장은 10분 간격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뭐 1분마다 1분 단위로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5분 단위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뭐 1분 단위로 하게 되면 얘가 계속 1분마다 저장을 하게 돼요. 그럼 계속 이제 오토 세이브라고 하는 그것도 파일도 계속 늘어나게 되고 작업도 갑자기 중간중간부터 끊긴 형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집에서 작업할 때는 10분 정도로 해두시면 되겠고요. 시험 볼 때는 2분 내지 정말 이게 불안한 컴퓨터다라고 하면 1분 정도까지도 네, 하셔갖고는 시험 때는 좀 1분 1초가 소중하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 요거 바꾸고 아까 파일에 이제 자동 저장 파일 위치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곳으로 바꿔놓고 작업을 하신다면은 훨씬 더 네, 안전하게 작업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갖고 여러분들 저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CAD는 DWG 파일이다. 그리고 BAK 파일은 전 단계, 그러니까 마지막에 전 단계가 저장된 파일이고 오류가 났었을 때 얘를 DWG로 변경하면 CAD에서 열린다. 라고만 일단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키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키보드에 F1부터 F12까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파일로 올려놨어요. 이렇게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캐드의 시작이라 할 거는 뭐 마우스나 뭐 기능키, 그다음에 상태 막대 요거 올려놨어요. 네, 요거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학습 자료방에 있습니다. 학습 자료방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거를 뭐 다 설명하게 되면은 정말 수업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간략하게만 한 번씩만 눌러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F1은 모든 프로그램들 다 동일하죠. 누르게 되면은 도움말이 뜹니다. 네. 네. 아이고, 죄송해요. 캐드에서 열죠. 네. 캐드에서 F1을 누르게 되면 도움말이 뜹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뭐 명령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궁금한 거를 질문해서 찾아볼 수가 있기는 해요. 인터넷이 되고 있으면 네, 다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뭘 찾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도움말보다는 네이버나 이런 데 물어보는 게 조금 더 훨씬 더 편안하게 알 수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F2 한번 눌러볼게요. F1은 도움말이었고 F2는 이런 창이 뜹니다. 네. 이 창은 뭐냐면은 이 창은 밑에 있는 얘랑 동일합니다.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건데 밑에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작업의 효율성 때문에 한 2줄 정도만 보이게끔 해놨어요.
두 줄 정도만 이렇게 두 줄 정도 보이게끔 해놨는데 이게 이제 각 여러 개가 좀 보여야 될 상황에서 이렇게 늘려놓게 되면 여러 개 보이긴 하죠. 보이긴 하는데 여기가 좁아지잖아요.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가 작업 공간이 좁아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많이 낮춰놓는 게 좋겠고요. 두 줄 정도만 그려지는 게 좋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갑자기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F2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했었던 명령들이나 그 전에 했던 것들이 조금씩 나오게 돼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솔직히 여기를 뭐 잘 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게 돼요.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길이를 재는 거가 있습니다. 네. 길이 di라는 명령으로 길이를 재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쭉 뜨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죄송해요. di 치게 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에 대한 거리를 물어보면은 자, 나와라. 네. 이 부분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거리 이렇게 갖고 뜨게 되는데 지금은 그냥 선이니까 간략하게 두 줄 안에도 다 나오긴 하는데 혹시나 원이나 막 이런 거일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개가 많이 이렇게 쭉 정보가 뜨거든요. 그 정보를 볼 때 잘 안 보이면 이걸 눌리는 것보다는 F2키 눌러서 이렇게 내용을 알아볼 수가 있게끔 이제 할 수 있는 창이 뜬다라고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F3은 저번에 여러분들과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F3 같은 경우에는 객체 스냅을 켜고 끄는 거. 객체 스냅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끝에 끝점 또는 뭐 중간점 이런 거 잡아주는 아이다라고 배웠죠. 그렇죠? 설정은 OS로 하거나 OS 엔터 OS 엔터로 하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여기 네모난 거에 뒤쪽에 불 들어와 있는 거에 얘를 클릭해서 설정 들어가거나 여기서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네. 이 아이를 온오프 하는 것, 즉 켜고 끄는 거를 우리가 F3 키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F3 키 누르면 사라지고 F3 키 누르면 켜지고 꺼졌을 때는 잡히지가 않아요. 네. 아무리 내 눈이 컴퓨터를 한다 하더라도 확대해 보면 어긋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뭔가 명령어가 잘 이렇게 안 잡히죠. F3키를 눌러야지만 잡히고요. 네. 명령어가 지금 여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영상 프로그램까지 켰기 때문에 살짝 이가 좀 버벅거려요. 그래서 명령어가 잘 안 먹힙니다. DI 아까 눌렀는데 막 I만 누르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도 몇 번 지금 다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 부분 감안해서 영상을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F3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F4 같은 경우에는 네, 3D예요. 3D 객체. 3D로 되어 있는 3D 잠깐만. 원래는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잠깐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네. 지금 X, Y, Z가 바뀌어 있죠, 그렇죠? X, Y, Z가 바뀌어 있습니다. 네. 얘는 뭐 필요 없고 3D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네. 지금 보면은 뭐 평면에 그러니까 평면상에 뭐 이런 다각형을 그린 것 같지만 실은 3D로 이렇게 그렸어요. 3D로 그려져 있는 거고요. 얘가 정확하게는 남동 쪽으로 해놓고 여러분들 더 뭐 면처럼 보려면 이렇게 여러분 여기를 수정을 해서 여기 부분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보일 수 있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2011 버전에는 요렇지는 않고 2011 버전에는 단추들을, 예, 도구들을 좀 꺼내야 돼요. 꺼내야 되는데 2015 이상부터는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설정할 수 있는데 뭐 요렇게 할 때 3D로 작업을 할 때 3D로 작업을 할 때 3D 이렇게 잡아주는 게 지금 보이시죠? 끝점, 끝점. 3D로 잡을 때에 여러분들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끄게 되면은 3D 면이 잡히지 않고 2D로 잡히게 돼요. 살짝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3D에서 설정한 거가 3D에서 설정하는 거가 좀 다르게 조금 약간 있거든요. 네. 네. 다르기 때문에 3D로 잡는 것과 2D로 좀 잡는 게 조금 다르다. 그래서 3D로 작업할 때는 3D 객체선을 꼭 켜놔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3D로 할 건 아니니까 그냥 꺼놓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왜 2D로 작업할 때 3D를 끄는 경우가 뭐냐면요. 이게 갑자기 우리가 잘못해갖고는 Z값을 치거나 뭐 평면도를 그릴 때 Z값을 치거나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높이 있는 점을 찍고 나는 이제 평면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네. 나는 이렇게 평면으로 보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평면처럼 보이죠. 네, 평면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그렸어요. 분명히 저는 평면도에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를 3D로 보면 3D로 보면 밑에서 약간 위로 그려져 있네. 네. 이렇게 그려지고요. 또는 다시 밑에가 잘 잡히네요. 자, 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그려질 때가 있어요. 내가 잡고 싶지 않은 위에 점이 잡힐 때도 있습니다. 간혹. 네, 3D가 켜져 있을 경우에 혹시나 2D로 작업하고 있는데 2D로 작업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Z값이 들어가 있고 그 상황에서 3D 객체선이 켜져 있다면 혹시 그 높이 위에 있는 점이 찍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갖고는 제가 이것까지도 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어차피 우리는 2D만 그릴 거니까 나중에 3D 그릴 때에는 뭐 키고 작업하는 게 좀 좋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F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소플레인 조정한다는 그런 기능 키인데요. 크게 뭐 별건 없습니다. 3D 할 때만 하게끔 돼요. 네. 3D 할 때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명령이라고 뜨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여기서 몇 개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뜨게 됩니다. 네? 등각 평면, 뭐 우측면도, 좌측면도, 뭐 평면도 이렇게 해서 뜨게 되는데 우리가 화면을 좀 이렇게 이동하거나 할 때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근데 뭐 별로 바뀌는 게 없어요. 저도 네, 정확하게 기능이 그냥 이 등각 평면도에 뭐 명령이 등각 우측면도, 평면도, 좌측면도 이렇게 뜬다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그 보이는 방향을 정할 때 사용하는 게 F5인데 2D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2D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F6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질 않아요. 그 동적 UCS 표곡극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이 꺼진 상태고 켜진 상태였었을 때 크게 뭐 별반 달라지는 게 없고 많이 활용을 우리가 하지는 않아요. 우리 지금 그릴 때에는 그래서 이것도 사용하지 않는다. 얘도 마찬가지로 3D 솔리드
관련된 3D 그릴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2D에서는 지금과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활용면이 없어요. 3D에서만 이렇게 펴져 있을 때 옆에 선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잡히지를 않고 있거든요. 잡히지 않고 있어서 원래는 ES 키면은 이렇게 잡혀 나가는 게 있는데 지금 얘가 인식을 좀 못하나 봐요. 어쨌든 이렇게 되고 3D에서 좀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와 얘는 거의 이렇게 세 개는 지금 우리 그릴 때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모누는 우리 많이 썼었죠. 그쵸? 모누는 CAD 프로그램이 왠지 모르게 키면은 모눈이 켜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눈이 켜있기 때문에 이게 좀 눈이 아픕니다. 물론 뭐 대충 그리시는 분들은 이거 한 칸 뭐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한 칸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도 간혹 있기는 해요. 네, 간혹 있기는 합니다. 간혹 있기는 한데 네, 정확하게 우리는 그려야 되니까 굳이 모눈을 킬 필요 없고 치수로 우린 그리기 때문에 모눈 필요 없고요. 눈이 아프기 때문에 예, 오히려 다른 선들과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끄고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직교와 극좌표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직교라고 하는 거는 F8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수직으로만 선이 가요. 이동도 마찬가지로 수직 수평으로만 가게 됩니다. 네. 수평으로만 간다라는 거고요. 먼저 극좌표 먼저 할게요. F9로 건너뛰어서 네. 극좌표 같은 경우에는 F10인데 네, 극좌표를 켜게 되면은 직표가 바로 꺼집니다. 여기 밑에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면 밑에 얘가 직표고요. 직표, 얘가 극좌표예요. 얘가 직표, 얘가 극좌표입니다. 네. 극좌표는 대각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프로그램이 네, 다시 극좌표를 낀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좀 잡아주죠. 90도를 잡고 있는데 이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밑에를 누르거나 눌러서 설정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OS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요거 아시죠? 여기서 극좌표 추적이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면 여기에 각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90도로 되어 있어요. 90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바꾸게 되면은 모두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네. 45도로 바꿔놓으면은 이렇게 그릴 때 45도마다 녹색 선이 보이게 돼요. 네. 잡아주는 아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작업을 하실 때 극좌표 추적과 직도를 가장 많이 쓴다. 극좌표 추적 같은 경우는 설정을 해놓고 쓰는데 여기서 눌러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맨 처음에 배웠던 OS, 스냅 설정이 OS거든요. 그래서 OS를 눌러서 설정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5도나 30도 하게 되는데 추가 각도를 누르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간혹. 그러면은 뭐 원하는 각도들을 쓸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추가 각도를 누르게 되면은 뭐 30도, 뭐 60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너무 많이 잡혀요. 예. 나는 45도만 필요한데, 나는 또 60도만 필요한데,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여러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60도 쓰실 거면은 30도 눌러놓고, 네, 30, 또 60도. 네, 여기 한 번 30도 잡히고요. 그 다음에 60도가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60도가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60도 쓰실 거면은 30도로 잡아놓으면 30도마다 잡히니까 60도 쓰실 수 있어서 굳이 추가 각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각도로 해놓게 되면은 좀 계속 여러 개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불편하고 혹시나 어떤 분들은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는 방법, 그리는 순서
그다음에 설정하는 것도 좀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럼 그 수업이 그거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저 선생님은 또 저렇게 하는데 네,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다 맞습니다. 다만 본인이 좀 편한 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고요. 수업 선생님을 따라서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제 또 걱정되는 게 이제 제가 1학년 때 여러분들 수업을 하지만 2학년 때는 또 아닐 수가 있거든요. 2학년 때도 다른 분이 수업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학원에서 한두 명 분이 학원 가서 난 배우겠다라고 해서 끝내 학원 가신 분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학원에서 다 돌아왔어요. 거기가 이제 시간도 학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루에 뭐 5시간씩 계속 배우기 때문에 학교가 훨씬 더 많아서 학교에서 배우는 게 유익하다라 그래갖고는 이제 학교에서 계속 배우게 됐는데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뭐 말릴 수는 없어요. 네. 영상을 좀 보고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걱정 되게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마음 편하게 있으시면 되겠고 3주면은 충분히 자격증 딸 수 있으니까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영상 봐주시고 모를 때 수업할 때 모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또 복습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시 수업으로 돌아와서 F8과 F10 가장 많이 씁니다 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운 게 F3 이것도 많이 쓰고요. 네. F4, 5, 6은 다 3D이기 때문에 3D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잘 누르진 않아요. 저도 3D를 해봤지만 잘 누르지 않고 이 3D 객체 스냅만 좀 3D 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솔직히 3D는 캐드보다는 스케치업이 좀 더 편하고 더 쉽습니다. 그래서 캐드에서 평면도를 그래서 스케치업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스케치업 수업도 있는데 그때 이제 하니까 왜 스케치업 배우면 왜 캐드를 했지라는 또 생각도 좀 살짝 들기도 해요. 스케치업이 워낙 쉬워서. 예. 그래서 3D는 좀 잘 사용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F9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스냅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안내해 드렸을 거예요. F8하고 F10 누르다가 잘못 눌러서 F9가 눌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모르고 계속 쓸 경우가 있어요. F9가 눌러지게 되면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 지금은 많이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마우스가 잘 움직이는 것처럼 또는 여러분이 영상에서 봤었을 때는 영상이 툭툭툭 끊기니까 원래 마우스가 저렇게 끊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F9를 키게 되면은 이를 좀 많이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네. 더 확실하게 알려고 제가 F 그리드를 킬게요. 그리드를 켰어요. 그리드를 키고 지금 F9키로 눌러서 마우스 스냅을 켜봤습니다. 자,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보이시나요? 이 네모 박스 안에서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드가 한 칸씩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드 한 칸씩 마우스가 뚜두두두두 끊기죠. 그렇죠? 네,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면 내가 F9를 잘못 눌렀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F9를 끄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다시 누르면 이 한 칸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녹색깔이 계속 뜨죠. 녹색깔이 계속 뜨기 때문에 좀 눈이 좀 아프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잡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F9를 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F10이 켜져 있는 상황이니까 F10도 끄면 더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켜져 있으면요. 거기서 잡힙니다. 하나 켜져 있으면은 그 부분에 스냅이 일단 딱딱딱 잡히게 돼요.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에는 일단 처음에 그림 그릴 때에는 제가 말씀드린 F3 객체 스냅만 켜놓고 작업을 하시다가 필요하면 켜서 작업하고 불필요하면 끄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두 개 남았죠. F11은 뭐냐면은 객체 스냅 추적이라는 건데요. 네, 여기 점을 잠깐 갖다 댔다가 움직이면 그 점과 수평한 곳 또는 그 점과 수직인 곳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 점과 수평한 곳, 수직인 곳에 점을 그릴 수가 있는 게 F11키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F11 다시 끄고 F12를 누르게 되면은
이거는 동적 이념이라고 했죠. 네,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요. 네. F11을 꺼놓은 상태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상대좌표, 그러니까 절대좌표 상태인 거고요. 상대좌표를 그릴 때 골뱅이 꼭 넣어야 되는 건데 F11을 키게 되면 모든 좌표가 다 상대좌표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그냥 마우스로 찍은 점 또는 뭐 명령어로 찍은 점이 0,0이 되는 거예요. 작업할 때는 솔직히 그게 편하긴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상대좌표로만 그리니까 절대좌표 값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면상의 좌표가 어디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원점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는 한은 다 상대좌표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켜놓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할 때 명령어가 이쪽에 떠요. 저 마우스 옆에 떠요. 마우스 옆에 뜹니다. 그래서 좀 이 마우스 움직이는 대로 내 얼굴이 움직여서 명령어를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누르게 되면은 이런 선들이 뜨게 됩니다. 각도며 길이 같은 것들이 뜨게 돼요. 그래서 눈이 조금 많이 아파요. 오랫동안 CAD를 쳐다봐야 되거든요. 긴 자격증도 뭐 4시간은 20분 정도의 시험 시간인데 물론 우리가 그걸 할 때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빨리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기능사 자격증 딸 때도 3시간은 CAD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눈이 아프겠어요. 컴퓨터 모니터 화면 많이 오래 보면 눈 아프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이 좀 있으면, 내가 작업할 때 불필요한 게 있으면 눈이 아프니까 저는 좀 끄고 작업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편하신 분들은 켜고 하시면 돼요. 단 수업 듣고 여러분들이 과제할 때만 켜주세요. 왜냐면 수업을 할 때에는 꺼진 상황을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꺼놓고 작업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 F1부터 F12까지 설명해 드렸고, 저장하는 방법과 BAK 파일, BAK 파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도 있을 거예요. 네, 준비를 좀 많이 한다고 하고 했는데 이게 시간에 저도 많이 쫓기다 보니까 좀 약간 실수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잘 이쁘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차시부터는 여러분들 과제가 조금 있을 거예요. 그리기 명령어, 수정, 편집 명령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CAD 프로그램이 지금까지는 뭐 안 깔려 있다 하더라도 그냥 보면서 저런 거구나 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지만 다음부터는 좀 같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CAD 파일을 좀 깔아주시고, 집에 만약에 정말 컴퓨터가 없어서 CAD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는다 또는 정말 뭐 있어도 할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영상을 꼭 봐주세요. 영상 꼭 봐주시고 손으로라도, 그리고 명령어만이라도 제발 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차시에 가요.